한국이 고성장함으로써 종속 이론의 인기가 사라졌으나 대부분의 제3세계에서 이론적 의미가 있다. 홍콩, 싱가포르, 중국, 대만 등 주변부 발전 사례가 동아시아에서 출현함에 따라 이론적 적극성이 떨어졌다. 동아시아는 경제 발전을 달성하는데 중남미는 저개발이 복잡되는 원인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반주변국의 개념이 등장하기도 했다. 동아시아는 수출 의존 등 중심부와 분업을 통해 성장했으나 여기 성장했으나 금융위기와 구제금융 사태로 동아시아의 대외 의존적 성장의 한계가 노출됐다. 워싱턴 컨센서스 이후 신자유주의 물결, 구제금융, 2008년 금융위기에서 기존으로 저발전 국가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와 같은 중진국들도 대외 의존에 따른 취약성을 노출했다. 특히 달러 패권에 대한 종속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종속 이론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네, 종속 이론의 핵심이 뭐냐면 주범부는 개발도상국은 경제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한국, 대만, 싱가포르 이런 데가 홍콩 이런 데가 성장하면서 동아시아에는 안 맞아떨어졌다는 거죠. 근데 그 이유는 다 얘기했죠. 홍콩, 한국, 대만 다 둘 다 뭐예요? 반공 쇼윈더라 그랬죠? 홍콩, 대만, 한국은 공산주의보다 자본주의가 훨씬 뛰어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미국과 서방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성장된 거죠. 즉 수출 미국 시장을 독점하면서 성장한 거죠. 바로 이게 이제 중남미와 동아시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변부 개념 위에 반주변부. 그러니까 뭐냐면은 개발도상국인데 선진국으로 발전해가는 나라들. 한국과 같은 나라들이 되겠죠. 이런 개념이 새로 등장했다. 이거 원래 스테인이라는 사람이 한 거예요. 원래 중심부와 주변부밖에 없는데 반주변부. 한국이죠.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사이에 있는 나라들 이렇게 됩니다. 동아시아는 수출 의존, 주로 미국 시장을 통해서 발전했다는 거죠. 그랬는데 바로 이제 미국이 값싼 공산품을 자기들이 만들지 않고 해외로부터 수출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국산, 대만산 이런 값싼 공산품을 자기들이 해외에서 수입을 하고자 이렇게 분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금융위기죠. 구제금융 사태로 이런 수출 지향적인 대외 의존적인 경제 성장의 한계가 노출됐다는 겁니다. 워싱턴 컨센서스라는 거는 뭐냐면은 소련이 무너졌죠. 소련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소련이 무너지고 나서 이제 사회주의를 의식할 필요가 없죠. 사회주의를 의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개발도상국 제3세계에 대해서 미국이 지원을 했는데 굳이 사회주의를 의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 자본주의가 적극적으로 공세, 즉 자본주의가 적극적으로 착취를 해야 되겠다 이런 합의를 한 거예요. 반공 쇼윈도 같은 게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신자유주의죠. 세계 시장을 개방하는 거예요. 상품 시장뿐만 아니라 금융 시장을 개방해요. 자본 개방, 외환 시장 개방 이렇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 물결이 됐고 투기 자본이죠. 특히 외환 투기를 통해서 금융위기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워싱턴 컨센서스는 그런 거다. 소련이 무너지고 나서 자본주의가 대공세를 한 거다. 어떻게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다 하는 거죠. 이런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에서 한국도 IMF를 맞는 등 이런 대외 의존적인 경제가 문제가 있다는 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아시아 한국에는 종속이론이 안 맞네. 경제발전 이렇게 해서 종속이론에 대해서 외면했다가 다시 또 동아시아 한국이 IMF가 지면서 역시 종속성을 극복을 못했다. 이게 드러나면서 종속이론이 다시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종속이론에 대해서 오늘은 좀 자세하게 보겠어요. 자, 이거는 우리 함계남 동지가 한번 읽어봅시다.
종속이론은 저개발의 원인을 주로 외부적 요인에서 찾는다. 1차 산업과 공업의 부등가 교환과 다국적 제국주의로 인해 자본이 왜소화되고 있다. 농산물과 공산품은 서로 같은 가격으로 교환되지만 같은 가격이라도 농산물에 더 많은 노동이 투하돼 있으므로 노동가치설에 따르면 부등가 교환이다. 즉 노동 생산성의 차이로 농업 노동자의 임금이 낮고 공업 노동자의 임금이 높게 된다. 아래기는 부등가 교환론에서 중심부와 주변부에서 임금 및 생산비용의 차이로 농산물뿐만 아니라 모든 상품에서 부등가 교환이 일어난다고 봤다. 아래기는 중심부 노동자는 부등가 교환으로 이익을 보고 있으므로 주변부를 착취하는 데 있어 중심부의 자본과 암묵적인 연대를 한다고 본다. 결국 계급 투쟁보다 국가 간의 투쟁이 더 절박한 문제이다. 더 있나요? 그 밖에 농산물은 작황에 따라 가격이 불안정하고 가격에 대해 수요가 탄력적으로 변하지 않아 장기적으로 공산품에 비해 실질 가격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시장 지배로 불안정 경쟁에 따른 독과점 가격이 형성되기도 한다. 중남미는 분업 구조에서 1차 산업에 묶여 있는데 공업으로 산업 구조를 바꾸기 위한 자본과 기술이 열악하다. 네. 종합적인 것들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속이론은 중남미가 왜 못 사냐? 그래서 이걸 외부적인 착취와 수탈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취와 수탈. 같은 말이지만 달라요. 착취는 생산 과정. 그죠? 생산 과정에서 일하는 거예요. 수탈은 교환 과정에서 일하는 교환 과정. 교환 과정. 착취는 주로 임노동에서 일어나겠죠? 임노동. 수탈은 주로 무역이나 혹은 강탈, 빼앗는 거예요, 강탈.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 그러면 왜 중남미와 같은 저별국을 왜 못 사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이제 부등가 교환. 이란 말이 어렵죠. 부등가 교환이니까 부등가. 불공정한 무역이라는 거야, 불공정한. 불공정한 무역이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 왜 불공정하냐? 그러면은 자, 자동차 한 대 봅시다. 자동차 한 대. 자동차 한 대. 5천만 원이라고 봅시다. 5천만 원. 쌀 5천만 원어치. 여러분 농사 접은 사람 없죠? 여기 있나? 쌀 5천만 원어치면 국비가 얼마나 될까? 엄청 많겠죠, 그죠? 이 쌀 5천만 원어치를 생산하기 위한 노동력이 엄청나죠. 농민의 노동력. 그죠? 그런데 이 자동차 한 대는 자동화된 시스템에서, 그죠? 자동화된 공장에서 노동자가 생산하는 건데, 몇 분에 한 대씩 나오죠? 그래서, 얼핏 보면 5천만 원어치 똑같이 세는데, 거기에 들어간 노동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노동력이 다르다는 거예요. 같은 5천만 원이라도 자동차에 들어간 노동력보다 쌀 5천만 원짜리 노동력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불공정한 거라는 거예요. 그죠? 쌀을 계속 생산할 수는 없죠. 무한대로. 자동차는 계속 전 세계를 상대로 생산해낼 수가 있잖아요. 그죠? 바로 이렇게. 그래서 농산품과 공산품이 교환이 되더라도 이런 구조적으로 부등가 교환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부등가 교환이라면 노동가치설, 여러분 노동가치설 알죠? 노동가치설은 상품의 가치는 상품에 투하된 노동력에 따라요. 노동력의 양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같은 5천만 원치라도 쌀 5천만 원어치에 들어간 노동력이 훨씬 많겠죠. 그래서
불이익하다는 거예요. 이게 부등가 교환이라는 거예요. 부등가. 그래서 보통 농업 상품을 생산하는 나라는 불이익한 상태에 빠진다는 겁니다. 이게 부등가 교환. 그냥 간단히 말해서 쌀값은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자동차 가격이 떨어진 걸 봤어요? 자동차 가격은 매년 올라요. 조금씩 자동차는. 그래서 공산품은 지속적으로 가격이 상승해요. 뭐 이거 새로운 모델을 만들죠? 신모델. 새로운 모델에서 계속 가격 상승을 해. 근데 농산품은 가격이 어때요? 불규칙하죠? 불규칙해서 오를 때도 있지만 떨어질 때도 있어.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어때? 장기적으로 보면은 가격 상승이 나죠. 지금 우리 밥 한 끼, 하루에 한 끼 밥이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쌀이 무지무지하게 낮죠. 다른 거에 비하면은 물가 상승이 쌀 가격 상승이 낮다. 그래서 1차 산업에 집중하면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선진국과 후진국이 무역을 하면 선진국 노동자가 이익을 본다는 거예요. 왜? 선진국 노동자가 임금이 더 높죠. 선진국 노동자가 임금이 높다. 선진국 노동자는 임금이 더 높다. 그래서 무역으로 이익을 보는 집단이 선진국의 자본가와 노동자 모두라는 거예요. 선진국의 자본가와 노동자가 서로 힘을 합해서 후진국을 착취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진국에서는 계급투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선진국이 후진국을 착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급투쟁보다는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투쟁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급투쟁보다는 반제국주의 투쟁이 중요하다. 그럼 이게 어떻게 나타나냐? 그러면 반제투쟁에서 식민지나 반식민지죠. 반식민지의 노동자는 물론 농민 그리고 영세 자본가가 단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계급연합이 나오는 거죠. 계급연합이 나오고 통일전선이 나온다는 거예요. 통일전선이라는 게 이런 이론적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남미나 아프리카에서 바로 이런 문제가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후진국도 그래서 농산물보다는 공산품 생산하는 공장을 지어야 된다. 그죠? 공장을 지어야 한다. 근데 문제는 돈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보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요거는 이제 우리 오진일 동지가 한번 읽어봅시다. 첫째, 투자 자본이 부족하다. 종속관계는 기술력이 생산력이 차이보다는 산업을 위한 자본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차이가 더 본질적이다. 주변국들이 자국 통화로 차입할 수 없는 상황을 극복하기 어렵다. 미국이 패권적 지위가 매우 강력한 이유는 금융시장에서 달러라는 국제 기축통화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변국은 잉여 자본이 부족하면 주변국은 잉여 자본이 부족하다. 발안에 따르면 발전은 인구가 생계 유지에 필요한 것 이상을 생산하는 것에 달려있다. 발전이 이루어지려면 그 잉여의 일부는 자본 축적, 즉 새로운 생산수단이 구매에 사용되어야 한다. 식민지 시대에 시작된 플랜테이션 농업의 경우 잉여의 대부분은 지주에게 돌아가고
지주는 이를 이용하여 선진국 부유층이 소비 패턴을 모방한다. 따라서 개발 투자를 위한 축적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주변부에서 중심부의 투자는 특별 관세 보호 또는 기타 정부 양보를 받는 경우가 많다. 잉여의 일부는 이윤으로 외국 주주들에게 환원되고 나머지는 농장 귀족 사회와 유사한 방식으로 과시적 소비에 사용된다. 다시 말해 개발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바라는 이러한 패턴을 깨기 위해서는 정치혁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네, 이건 쉬운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공산품을 생산해서 공장을 지어 돈이 필요하죠? 근데 개발도상국에서는 돈이 없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요. 그죠? 그러면은 돈이 없으면 돈을 찍어내면 되잖아. 그럼 달러가 아니면 소용이 없죠. 달러. 인도네시아나 캄보디아 돈을 많이 쌓아갖고 가가지고 그걸로 외국 가가지고, 기술이라든가 기계를 사올 수가 없죠. 달러가 아니면 안 받죠? 달러가 없다는 거야. 개발도상국은요. 달러는 바로 미국이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으면은 돈이 남아가지고 그거를 모아가지고 달러로 바꿔가지고 기계도 사오고 기술도 도입해야 되는데 농사 져가지고는 돈이 남지 않는다. 잉여자본, 그죠? 자본이 축적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냐? 그러면 일단 농사는 아까 말한 대로 생산성이 낮죠. 돈을 얼마 못 벌어. 근데 돈을 번다 하더라도 중남미에 같이 나라는 플랜테이션, 그죠? 단일 농작물에 수출을 하기 위해서 바나나, 커피, 사탕수수 이런 단일 농작물인데 이 돈을 벌면은 이 지주들한테 다 가져가고 지주가 공장을 지을 필요는 없겠죠. 자기가 그 땅을 가지고 사탕수수나 바나나나 커피를 생산하는데 공장을 지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 번 돈은 지주가 사치품 한다. 그래서 이런 중남미에서 이런 나라들은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심하죠. 부유층들은 엄청나게 사치 생활을 하고 있다. 부유층들이 농사로부터 나온 잉여자본을 축적해야 되는데 축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하냐? 우리나라도 수출 자유지역 있었죠. 수출 자유지역에서 외국 자본을 유치를 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여기는 어떤 문제냐면 외국 자본을 유치하면 일단 외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깎아주거나 저임금이죠. 저임금을 하면서 국가가 특혜를 주죠. 그래가지고 외국 자본이 돈을 벌면 그 돈을 미국 자본이 돈을 한국에 와서 들어오면 한국에다가 공장을 확충해야 되는 그게 아니라 도로 외국으로 가져간다는 거죠. 먹튀라는 거예요. 쉽게 하면 먹튀 자본. 그래서 외국인이 와서 투자를 하더라도 그 돈이 그 나라에서 재투자되지 않고 본국으로 송금되기 때문에 이러한 잉여자본을 축적할 수가 없고 그래서 공장을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은 정치 경제 구조를 바꿔야 된다. 구조를 전환해야 된다. 결국은 정치혁명이 필요하다. 바람이 있다는 거. 이런 구조적인 모순을 깨기 위해서는 정치혁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입장이었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는 이창열 동지가 한번 읽어봅시다. 둘째, 주변국은 중심국의 원조에 의존하게 된다. 서구의 관점에서 자신들의 원조에도 불구하고 저개발이 극복되지 못하는 원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일부 학자와 정치인들은 식민주의의 쇠퇴로 의존성이 사라졌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여전히 수많은 국가들이 미국, 독일과 영국과 같은 유럽 국가들, 중국 그리고 부상하는 인도의 군사원조, 경제 투자 등에 의존하고 있다. 원조 의존성은 정부 지출에서 외국 공여국이 제공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원조 의존율이 약 15%에서 20% 이상인 국가는 부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 선진국은 의도적으로
빈국의 의존성을 유발하기도 한다. 의존성은 빈국의 경제적 독립의지를 훼손한다. 원조 의존 국가는 지속적인 원조에 익숙해져 노동력의 동기가 낮기 때문에 경제발전 가능성이 낮고 생활수준도 향상될 가능성이 낮다. 장기 원조 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자급자족이 불가능하며 의미 있는 GDP 성장을 이룰 가능성이 낮다. 네. 원조가 별로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조. 원조가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 그 이유는 간단하겠죠. 그죠? 원조가 경제에 투자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런 원조는, 그죠? 친미 독재 정부가, 그죠? 원조로 부패해야 한다, 부패. 예, 부패한. 이게 중남미에서 많이 그랬죠? 그래서 친미 독재 정부가 원조로 부패를 해서, 정경유착을 한다는 거죠? 정경유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투자되지 않는다. 즉, 원조 물자의 투명성 문제죠? 투명성 문제.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원조에 익숙하면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 그죠? 아유, 미국이 줄 텐데 뭐, 아유, 열심히, 없으면 미국한테 달라가면 되지. 그죠? 그런데, 그래서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생산성이 떨어진다. 그죠? 이렇게. 중남미도 주로 그랬다는 거고. 근데 한국이 어때요? 한국도 원조를 많이 받았죠. 원조를 받았는데, 한국은 개발 독재, 강력한 개발 독재죠. 강력한 개발 독재. 또, 이게 정경유착이 있었죠. 한국도 정경유착이 있었지만 어때요? 중남미보단 덜했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일부 이러한 원조, 그죠? 외국 자금이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 것이 사실이다. 사실 이게 박정희 때 그 경제 발전한 거 일정 부분 이런 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남미에서는 흥청망청 썼는데 박정희 때는 그래도 조금 해먹긴 해먹었지만, 정경유착이 있었지만 이 경제 발전에 쓴 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자본 중에 많이 들어온 게 이런 원조도 있지만 외국에서 들어온 전이 뭐가 있어요? 크게 두 개가 있는데 많구나, 여러 개 있네. 일단 베트남 파병이죠? 베트남 파병 목숨값. 군인이 다 미국한테 월급 받았어요. 군인 월급. 이 군인 월급을 달러로 받았어, 달러로 받고 원화로 적게 줬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 달러로 경제 발전을 했겠죠? 이게 몇 년도야? 1960년대인가? 1960년대.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어요? 그 다음에 독일 간호사, 광부. 이것도 돈 많이 왔죠? 이거 1970년대 중반까지. 그 다음에 1980년대에 뭐 있었어요? 1980년대 사우디, 중동 노동자 파견. 이런 식으로 돼서 다 달러를 벌어서 원화로 준 거예요. 원화로 줬다. 다시 말해서 일반적으로 원조를 받아서 성공한 나라가 거의 없는데, 이 개발 독재한 한국의 경우에는 원조를 해서 일부 경제 발전에 썼다는 거예요. 어떤 이론이라는 게 항상 다 모두 다 똑같은 건 아니니까, 어쨌든 이러한 내용은 쉬운 내용이니까 뭐 깊이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 비슷한 얘기인데 빨리빨리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우리 다 오준희 동지도 하고 전부 다 했죠. 그럼 다시 또 양주 동지는 안 될 것 같고. 양주수 동지도 돼요. 돼요? 양주 네. 동지 돼요?
안 되나 본데. 자, 나중에 준비되면 하고, 우리 저기, 박건영 동지. 이거 봐봐, 여기. 이거, 여기. 지금 한번 읽어봐요. 야시촌도는 그에서 원조 의존의 정식